안녕하세요. 앞 시간에 정부 창업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한테 맞는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사업을 찾아보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말이라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의 공고가 끝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지 찾아보기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앞전 시간에 얘기해드렸던 K-스타트업 사이트나 초록 검색창에 2020 정부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검색해서 다운받아 봅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사업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건 뭐냐면요.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지원한 사업들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화, R&D와 같이 분야별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업명, 사업 개요와 더불어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파일을 보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선 빠르게 내가 대상이 되는 지원 사업인지 형광펜으로 체크를 쭉 해두시고요. 체크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체크한 사업들만 중심으로 보면서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에 보면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지, 창업 초기 지원인지, 자금은 어떤 종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받을 수 있는 또는 받고 싶은 사업인지를 체크한 다음 그 사업들만 다시 추려서 세부 공고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부 사업 공고는 그 사업에 대한 자격사항, 지원사항, 평가 방법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인데요. 보통 RFP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짧은 공고에서 놓쳤던 자격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지원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만약 내가 사업화 자금 중 시제품 제작 지원이 꼭 필요한데 상세 지원 세부 사항을 보니 시제품 제작이 없고 마케팅 지원만 가능하다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꼭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사항, 지원사항들을 확인하니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 내가 꼭 필요하던 사업이구나 확인을 했으면요. 이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할 차례인데요. 제가 예시로 넣어둔 자료를 보시면 이 사업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 3단계를 거치는데 발표평가는 5분으로 짧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네요. 보통 1차 서류 심사 발표 후에 발표평가까지 시간을 길게 주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는 하루 안에 발표 자료 만들어서 보내세요 하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확인했고 그런 다음 가점 항목들을 확인해야겠죠. 가점은 보통 지재권을 가지고 있다던가 창업경진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다던가 하는 것에서 가점을 주곤 하는데요. 예시로 첨부해둔 사업의 경우 팀 창업을 우대하고 있네요. 1인 기업보다는 2 이상 기업에게 가점을 주고 있다는 거네요. 역시 지재권에 대한 가점도 주고 있고 창업경진대회 수상한테도 이렇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대표자가 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했느냐에 따라 가점을 주는 것도 있고 관련 학과를 나왔다던가 하는 것에서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서류 준비하기 전에 미리 가점 사항을 확인한 다음
내가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 우리 지금 지난 사업 공고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이 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마음 먹었다면 내년 공고가 뜨기 전에 채울 수 있는 가점들은 미리 채워놓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다음은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준비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지원인데요. 제가 앞선 시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어떤 기관이라고 했었죠? 바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 상품인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고요. 목적을 보시면 역시 저금리로 사업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원 내용은 대출 기간 6년에 대출 한도는 기업당 1억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1억 원까지 받는 기업은 보지 못했고 평균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원할 당시에 저와 같은 차수에 계셨던 분들 중에는 간판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장벽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지원 대상이 대표자가 39세 미만, 3년 미만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리는 2% 고정금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총 대출 기간 6년 중 초기 3년은 원금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자만 납입하는 구조고요. 4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원금 분할 상환이 들어갑니다. 5천만 원 기준 매달 이자 포함 한 15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해요. 엄청나게 칼같이 가져오니 이 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 이 사업은 재밌는 게 1차에서 중진공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통과가 되면 염수원에 입소를 해야 돼요. 부산에 있는 지원자들은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 입소하게 되는데요. 산속에 있는 정말 공기 좋은 연수원에 들어가서 라떼는 2박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날은 창업 관련 교육을 들었고요. 둘째 날은 내가 쓴 사업계획서랑 발표 자료를 검토합니다.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수정할 부분이라던가 발표 자료에서 어필해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주고 발표 자료를 같이 수정하면서 완성을 해갑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가기 전에 꼭 발표 자료를 미리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차에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종료가 되는데요. 이게 끝나면 결과를 따로 통보해주고 대출이 진행이 돼요. 대출은 내가 지정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자금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자가 진단을 하고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단계가 6단계로 나누어져요. 먼저 상담할 날짜를 선택하고요. 다음은 자가진단인데 자가진단은 어렵지는 않고 설문조사랑 같은 거고 답변만 하면 됩니다. 창업에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실패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신청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 신청서는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각종 서식 메뉴에서 검색창에 청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용자 신청서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서식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보시면 기본 현황이죠.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할 때 개요를 정석껏 작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기본 정보니 아주 쉽게 작성하실 수 있고요. 이 사업은 예비 창업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나 법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비워두시면 되고 융자 신청 금액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본문 내용인데요. 본문은 창업 동기, 개요, 추진 계획, 애로사항, 기대 효과 등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되 애로사항에는 솔직하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어떤 단계에 갔을 때 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도 좋고요. 기술 개발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꼭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같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경력 사항과 경영진에 대한 내용, 기본 개요 내용이니 어렵지 않게 작성 가능합니다. 페이지 수는 10에서 15장 내외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마치면 꼭 발표 자료 10분 내외로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분들, 즉 쉽게 말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패키지별로 예비, 초기, 도약으로 나뉘어요. 단계별로 사업 시작 단계에서 예비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 초기, 도약까지는 각 사업별로 성공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목적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멘토리 등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라 하면은 IT든 설비든 제품이든 어떤 기술이 들어간 창업 아이템이어야 한다는 소리고요. 당연히 요식업과 같은 일반 창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1억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년 기준 평균 5,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네요. 신청 자격에 보시면 여기에 잘 나와 있죠. 창업 경험이 없거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공고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고문에 보시면 지원 세부 내용이 재료비, 용역비, 인건비 등의 사용이 가능하네요. 여기는 보시면 대표자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죠. 직원의 인건비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직원에게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네요. 창업교육도 필수인가 봐요. 40시간을 들어야 하고 미이수자는 선정 취소 조치까지 된다고 합니다. 예비 창업이다 보니까 전담으로 멘토가 붙어 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전담 멘토는 사업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멘토 목록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점 사항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우선 팀 창업을 우대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작권 보유하고 있는 것을 또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 지원 사업에서 볼 수 있는 가점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감염병 관련 기술 창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감염병 예방, 진단, 퇴치 관련 기술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가점 사항은 그해의 이슈에 따라서 가점 사항이 추가되기도, 변동되기도 합니다. 평가 내용을 보면요. 개발 동기, 목적, 전략, 확보 방안, 조달 계획, 성과 창출, 보유 역량 되어 있네요.
제가 초기 창업가들한테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뭐라고 했죠? 역량이라고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 점수 배점이 무려 20점입니다. 예비 창업가들은 특히나 다른 요소들을 볼 게 없으니까 대표자나 팀원의 보유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 이 사업 지원하기 전 나의 역량을 갖추는 것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은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이미 창업을 진행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이 사업도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요. 저도 해당 사업에 지원을 하고 사업 선정까지 진행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예비 창업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유망 창업 아이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상업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선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초기 창업 패키지도 곰곰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지원 기간은 9개월이네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사업비 구성. 사업비 구성은 지원 사업을 보다 보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거예요.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총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주는 순수 지원금과 내가 낸 투자금을 더한 것이 총 사업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 사업비 구성이 정부 지원금 70% 이하, 창업기업 대응 자금이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 내가 총 사업비를 7천만 원이라고 잡았으면 정부 지원금은 70% 이하여야 하니 4,900만 원이고 내가 낼 자부담은 2,100만 원이 됩니다. 자부담은 또 현금과 현물로 나뉘는데요. 현금은 사업 시작 전 사업비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현물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건비, 장비 등이 현물로 책정됩니다. 여기 예시에서 자부담 30% 중 현금은 10% 이상, 현물은 20%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자부담 30%인 2,100만 원의 10%를 현금으로 내는 거구나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총 사업비의 10% 이상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현금 700만 원을 나는 정부 계좌에 입금할 거고요. 현물 1,400만 원어치를 이 사업에 활용할 겁니다. 라고 사업비를 구성하셔야 해요. 입금한 700만 원은 지원금 4,900만 원과 같이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예비 창업 패키지와 항목과 좀 비슷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자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으로 얘기 드리면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인건비는 월급여 곱하기 참여 개월수 곱하기 참여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여율은 이 사업에 몇 %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만약 100% 참여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한 달 기준으로 출근했을 때 다른 업무는 전혀 안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업무만 진행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점 항목도 한번 볼게요. 가점 항목은 보면 내일 채용 공제, 스톡 옵션 등이 있어요.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이 인력 채용에 관한 것이거든요. 내일 채용 공제나 스톡 옵션들은 직원들에게 성과를 주는 것으로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가점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 진단 기술도 가점 사항이 있네요. 그 밖에 서류평가 면제 대상을 보시면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가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사업들이다 보니 초기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예비 창업 패키지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예비일 때와는 달리 이제 어엿한 창업가로서 더 성숙된 기술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이 사업은요, 교육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은 교육 수료에 따라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창업가 분들한테 이 사업을 반드시 도전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몇 안 되는 지원 사업이고요. 특히 창업에 관한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아까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소개에서 설명드렸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지내면서 교육을 듣고 창업 활동을 해서 수료하고 나갈 때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최대 1억 원 이내 정부 지원금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총 사업비 70% 이하라고 되어 있죠. 사업비 구성은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 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구성하시면 됩니다. 지원 항목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창업 인프라, 사무 공간도 지원해 주고요. 제품 개발 장비 등도 지원을 해주네요. 그리고 교육 코칭, 중진공에 오시는 강사분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한테 조용한 연수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있죠.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창업기업 중에 기술 지원으로 시제품 제작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시제품 제작에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소요되거든요. 요즘 3D 프린터가 잘 되어 있어 예전보단 시제품 제작이 용이해졌지만 그래도 이런 기술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또한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디어를, 기술을, 제품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더욱 좋은 것은요, 후속 연계를 해준다는 것인데요. 졸업 후 5년간 연계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청년 전용 자금 같이 정책 자금도 연계해서 지원해주고 수출 마케팅이라든가 투자 유치 사업이라든가 정말 제대로 된 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해주는 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사업. 갑점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갑점 사항은 이제 너무 자주 보이죠? 지재권 확보된 것을 각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창업기업도 가점을 주고요. 특이하게도 29세 이하의 대표자에게도 가점을 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창업 코스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아서 창업을 시작하신 후에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시고 두 번째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1, 2년 이내에 사관학교에 도전하셔서 해당 사업 수혜 받으시고 그 뒤에 정책 자금이나 초기 창업 패키지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여러 지원 사업 중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지원 사업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지원 사업만 받으시더라도 초기에 자기 자금 크게 투자하지 않고도 무사히 매출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음은 소개해드린 정부기관 이외에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기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경제진흥원이 있어요.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재단법인인데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은 작게는 공간 지원부터 사업화 자금, 일자리 창출 지원금 같은 것들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원금은 그리 크지 않아도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많아서 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사이트 지원 사업 안내 메뉴에서 창업 지원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탭으로 지원 사업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종료된 사업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이 있고요. 특례자금 융자 지원이나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당연히 있고요. 최근에 본 건데 청춘 희망카 사업이라고 해서 미취업 청년에게 전기차 아시죠? 트위지를 임대해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이 기관은 IT, CT 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기관인데요. 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게임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기관입니다. 인디게임, 1인 게임 기업 지원이 많고요. 전시회, 저작권, 번역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디자인진흥원입니다. 홍보물, 시제품 제작 지원을 주로 진행하고요. 패션을 비롯한 각종 디자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진흥원 산하기관인 신발산업진흥센터도 있어요. 부산이 신발이 유명하잖아요.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는 신발산업 관련 기업의 마케팅, 해외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고 있고 전시회 참가, 장터, 디자인 개발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종 지원 사업과 지원 기관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짧은 시간에 여러 사업들을 소개해 드린다고 깊게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못해 아쉽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관심 있는 사업들은 꼭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내년 공고가 나기 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꼭 다양한 정책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